아, 크게 하면 사투리 하니까 신경 써. 아이고, 망했다.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솔쌤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칠쌤입니다. 와. 오늘 학생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공인영어인데요. 실제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요새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인영어를 준비를 해야 될지 편입영어를 준비해야 될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토익을 보는 학교는. 그래서 딱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많이 전형대학교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2021년 편입에서는 정말 변동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토익을 반영하는 대학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먼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시립대학교, 과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렇게 5군데가 있었었는데 2021년 편입에서 경희대학교가 토익이랑 편입영어가 같이 들어가는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동국대학교가 토익이 폐지되었고 새로 추가된 대학교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동덕여대 정도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대 쪽에서는요, 원래 토익만 가지고 있으시면 연세대학교만 지원이 가능하셨었는데요. 이번 2021년 편입부터는 고려대학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때는 학교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사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를 딱 정하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어떻게 편입생을 선발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대학교 입학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인영어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아니면 편입영어로 선발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공인영어와 편입영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토익영어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구체적인 토익 공부법까지 한번 전문가분을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토익 학원에서도 편입 학원에서도 일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먼저 공인영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인영어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토익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토익 말고도 탭스도 있고요. 그리고 토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공인영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토익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을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LC 영역과 RC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C 영역은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C 같은 경우에는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서 같은 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영어를 읽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여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LC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 영역,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두드러지는 차이점, LC가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는가, 회사 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상어나 그냥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언어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는 아무래도 좀 사고력이나 배경 지식, 논리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학문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시험 영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기사, 뉴스 기사라든지
방송에서 네.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그래서 논문이나 뭐 영문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SAT나 GRE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한국인 입장에서 풀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편입 영어가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 만약에 노베이스, 정말 노베이스인 학생 입장에서는 뭘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기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시험에 만약에 이제 좀 미련이 있으시다면 먼저 시험을 좀 보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토익 시험을 한번 치러 본 다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가 나오시면은 사실 토익을 준비하셔도 편입 영어를 준비하셔도 큰 뭔가 이렇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토익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좀 약간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가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편입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사실 토익 공부를 하시다가 편입 공부를 하셨을 때는 토익 공부했던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 영어를 공부하시다가 토익으로 넘어가셨을 때는 아무래도 토익의 영역 중에 RC 부분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는 아주 자주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준비를 하느냐는 정답은 당연히 없겠지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영어 실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는 편입 영어로 세우시는 게 아마 유리하실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토익을 공부할까 말까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험을 딱 봤는데 800점에서 한 850점대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사실 계속해서 토익을 병행하시거나 토익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계속해서 이제 좀 편입을 좀 다져가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질문을 또 받는 게 토익이랑 편입 영어 난이도 차이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난이도 차이를 어느 정도라고 설명하는 게 적당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토익에 비해서 당연히 편입 영어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기초가 일단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스킬 위주로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영어 실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워낙 난이도가 악명 높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약간 압도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서 기초부터 한 단계 나아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라는 걸 체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완전 스킬 위주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난이도 하나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영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토익 영어 요즘 만점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편입 영어가 마냥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토익이 그렇다고 마냥 쉬운 것 같지도 않고 네, 맞아요. 만점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토익을 준비해서 학교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만점을 받겠다라는 각오로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쉬워도 만점 받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뭔가 객관적인 난이도로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편입과 공인영어의 경험자이자 멘토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익 영어를 그냥 풀어봤는데 700점은 나옵니다. 이럴 때 토익부터 만들어놔도 괜찮을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슨 의미죠? 요새 세모를 이렇게 한다고 아까 배워가지고. 세모인가요? 700점 어떤가요? 700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한 점수인 것 같기는 한데 X예요?
X예요. 저 선생님 의견 먼저 듣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봤을 때 800에서 850점 정도가 나와야 이제 토익을 준비했을 때 이제 만점 가까이 되는 점수에 대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00점대는 기초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기초는 토익으로 이제 다지는 것보다는 편입 영어로 다지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X를 선택했습니다. 점으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세모의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저도 선생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약간 X로 기운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700점이면은 사실 베이스가 부족하다고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초반부터 다시 들어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처음에 세모를 골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목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토익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세모를 골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뭐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꼭 가고 싶다. 호텔경영이 꿈인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호텔경영이 유명한 데가 이제 경희대학교랑 뭐 세종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학교랑 경기대학교는 편입영어 전형인데 경희대학교는 또 토익이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은 무조건 토익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지방 어떤 국립대학교를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히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 토익이 무조건 필요해요. 편입영어로 선발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토익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00점 들었을 때 부족해 이렇게 네,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모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800에서 850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딱 기준 정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 그냥 토익 신청해서 보러 가면 되나요? 그럼요. 그냥 네. 보러 일단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나서 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점수를 보신 다음에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말해도 되죠? 아니, 이제, 토익이 응시료가 사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처음에 토익 시험 볼 때 응시료가 사실 조금 거의 5만 원 정도, 4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의 토익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또 모의 토익을 어떻게 보는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건지. 근데 저는 이게 토익 시험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해주는 조언은 무조건 토익은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점수 800에서 850점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실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이제 끝내주셔야 이제 말씀하셨던 토익 응시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3개월 안에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 기간만큼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셔서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은 토익 보는 횟수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자주 시험을 보셔야 이제 말 그대로 실전 감각을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그게 더 돈을 좀 버리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기간을 잡으시고 그 안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00점 이하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웬만하면 800점 이상일 때 3개월만 딱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대표적인 토익 학교인 것 같은데 저는 서울시일 때 딱 한 곳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익만 좀 하는 건 모험일까요? 토익만 해도 될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또 갈렸어요. 이번에는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항상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한 곳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모험이지 않나? 왜냐면 시립대학교에서 최종 커트라인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제 모집 요강 보시면은 1차 합격 커트라인을 공개를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자연계가 막 800점 후반대에 또 합격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인기학과로 급부상한 컴공 같은 데 보시면은 커트라인이 1차 합격 커트가 960점 막 이래요. 네, 되게 높죠. 이과는 뭔가 영어 점수가 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뭐 취업까지 생각한다면요,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거는 없을 텐데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한 군데만 하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기왕 준비하는 거 여러 군데 다 넣자. 네. 이렇게 1년이나 투자를 하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모험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모험이다. 모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인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나랑 의견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답.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모험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모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엔 저는 직업국만 가면 됩니다. 인서울까지는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어디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토익만 준비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하겠네요. 직업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거의 토익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고 면접이랑 전적대 성적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방거점 대학교만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때는 토익을 준비하셔야겠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려고 해요. 혹은 알바를 하면서 편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부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토익만 준비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또 갈렸어요? 세모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세모? 중간?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저도 마음 같아선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편입 영어 준비하시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하셔서 편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편입 후기 보면은 다들 거의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오히려 남는 시간 활용을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도 하고 뭔가 이제 병행을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간을 쪼개고 자는 시간 쪼개서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또 과감하게 갈등됐지만 X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토익만. 근데, 네, 이것도 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1학년인 친구들한테는 제가 토익을 준비해보라고도 이야기해요. 요새는 아예 이제 수능 입시에 조금 실패하신 분들이 1학년 입학할 때부터 편입을 생각하고 입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학은제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다. 그럼 2학년까지는 일단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있는 거라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게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겠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1학년 때는 일단 기초, 아까 선생님께서 편입 영어가 더 어려우니까 그걸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편입 영어가 어려운 영어다 보니까 편입 영어에서 배우는 기초 이론이 뭐 토익, 토플, 탭스, 공무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초 과정을 조금 먼저 학습하고 그다음에 1학년 때는 토익 점수를 따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5군데 그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다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안심?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세모 들었어요. 세모를 만들 걸 그랬어요, 아주. 네. 안 돼요. X예요, 둘 다? 네. 요 부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여우의 신포도 얘기 아시죠, 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우의 신포도. 여우의 신포도에 포도가 이렇게 막 달려져 있는데 포도가 달려져 있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얘기를 뭐라고요? 안 들으셨어요.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